가을이 오는 듯 갑니다. 볕으로 오는 가을이고 벽감량에 기우는 가을입니다. 감적호에 엎드린 병사들처럼 쏟아지는 햇볕 속에서도 삶의 모양을 확인해야 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봄을 앞둔 정월에 해소할 튼 노인들의 부음이 잦듯이 겨울을 앞둔 가을은 난로불 지필 수도 없는 우리의 설추위를 상처로 만들기 일쑤입니다. 잃어버린 것들, 잊혀진 것들, 만나볼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시대는 이 가을에 우리를 실향자로 만듭니다. 명절만 되면 우리를 끝도 없이 행렬짓게 하는 그 고향뿐 아니라 감춰버리고 싶고 기울임으로 남아있는 지난 시대. 우리 삶 그 궤적에 묻혀 고단했던 작은 소리조차에도 기막는 우리는 낯선 사람입니다. 어깨 우두 자국 때문에 긴 소매를 벗지 못하는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우두 자국이 부끄러움인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1950년대 혹은 60년대 초 이런 그 시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까마득한 건 아닙니다. 바로 어제이고 다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삶의 척박한 그런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시대인식이나 역사인식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제가 아주 옛날같이 느껴지고 그럴 경우가 많죠. 내가 이 세상에 최초로 내던져졌던 1950년대 그 폐허, 그 초토, 어디 하나 나무가 제대로 서 있는 산이 없을 정도의 벌거숭이 그 산천이었지만 거기에서 내가 우리 민족과 조국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고 할 때 그건 나의 영혼의 고향이죠. 오늘 바랜 신문철을 들춰 30년 전 오늘의 기록을 봅니다. 1963년 10월 24일자 신문들은 여주 신륵사의 소풍을 다녀오던 안양 흥안국민학교 학생 49명이 나룻배가 뒤집혀 목숨을 잃은 소식을 크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풍비 120원이 없어 소풍을 못 간 63명은 참변을 면했다는 사연 옆으로 박목월 시인은 하느님 열을 지어서 이날 당신께로 가는 어린 영혼을 차례대로 품어주소서라며 하늘로 소풍 간 어린 넋들을 위로했지만 지금 살았으면 부록의 나이를 헤아릴 그들이
하늘 가서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소풍길을 얘기했을는지. 이보다 앞서 역시 30년 전인 그해 1월 설날을 앞두고 고향을 가던 123명이 탄 여객선 연호가 목포 앞바다에서 돌풍을 만나 침몰해 한 명만이 살아남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얼마 전 의도 앞바다에서 우리가 겪었던 서해 페리오의 참사 그것처럼 눈보라 속에서 여객선 연호를 인양하고 있는 크레인선은 남의 죄를 대신하며 합장하는 대속인의 모습이고, 인양 선체가 다시 침몰한 것이나 아나운서가 전하는 처참한 모습도 30년 전인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시체는 얼굴 모양은 별로 바뀌지 않았으나 조난 당시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했었던 듯 팔이 안으로 휘어져 있는 모습이 더욱 눈물겨웠습니다. 고향과 소풍, 고난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그때, 어른들에게는 고향이, 아이들에게는 소풍이 위안받을 수 있는 유일한 태제였습니다. 그러나 탈 것 별로 넉넉지 못하던 그 고향길, 소풍길, 등굣길에서 짐짝처럼 내몰리고 던져졌던 우리 삶은 숨막히는 땀내음으로 거칠한 껍질에 에워싸여 갔습니다. 30년 한 세대. 사람이 늘어나서 이제 탈 것들이 그만큼 늘어났어도, 또 사는 것이 나아졌어도, 또 그만큼의 욕망으로 우리의 휴일이 만원이 되고 발 딛고 서 있는 땅이 더 좁아진 오늘, 전차에 매달려 화신 앞을 지나고 버스 앞뒤 남자 차장의 오라잇 소리에 이리저리 밀리며 신천 노타리를 돌던 때, 그리고 책보를 메고 마을 짝꿍 몇이서 거룻배로 학교 가던 그때, 좋은 날이라고 기념할 날이라고 울긋불긋 꽃단장을 한 전차를 시름없이 보며 쫓아가던 그때가 더 넉넉한 기억으로 되살아나는 까닭을, 그때를 아십니까? 이제는 쉰을 넘어 속세에 얽매인 김지미 씨. 영화 벼라 내 가슴에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1962년 신인 배우 김지미 씨의 22살 때 모습입니다. 지금도 무슨 행사 때가 되면 일일 행원이다, 일일 동장이다 해서 연예인들이 등장하기 일쑤입니다마는 난데없는 일일 교통경찰관이 된 김지미 씨의 밝은 모습에서 우리가 잊었던 밝았었을 우리들 소년기의 출발 시간을 되살립니다. 체조를 하는 듯한 프라이버의 곽규석 씨 뒤로 우리들 그때 삶의 애환을 싣고 다니던 전차의 모습이 보이고, 이미 고인이 된 김희갑 씨는 특유의 익살로 서울 한복판 세종로 네거리를 폭서의 바다로 만듭니다. 서울 인구가 300만 명이었던 31년 전인 1962년, 마이카 시대는 꿈꾸지도 못했던 그때, 전국의 자동차 대수가 고작 3만 대였던 그때인데도 벌써 교통안전 강조 기간이 있었고 신문들은 서울을 교통지옥, 교통전쟁의 도시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집차 자가용 가졌으면 대단한 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차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속아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그 발동기를 갖다 엔진으로 만드는 차를 타고 왔는데 어찌나 소리가 요란한지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게 발동기를 갖다가 엔진을 대신, 말하자면 발동기는 엔진이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엔진 대신 썼어요. 이대엽 씨가 그런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비싸게 주고 샀어요. 또 그 양반 속아가지고 다시 물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서도, 또 차가 없을 때 말이죠, 자가용 구하기 힘들 때는 그 도금봉 씨 같은 분은 말이죠, 그때 시발 택시가 많을 때입니다. 시발 택시를 자가용으로 아주 세일을 내고 타고 다녔어요. 서울
전쟁을 겪은 40년 전이나 정변을 겪었던 30년 전이나 그래도 서울은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우마차와 지객꾼과 지친 사람들이 뒤섞여 걷던 서울은 우리들 희망을 걸어야만 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모두들 서울로 달려들듯 모여들었습니다. 40년 전 서울 인구 100만 명, 30년 전 서울 인구 300만 명. 그러나 서울은 늦깎이의 모습으로 좀채로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해방촌이다 영천이다 모여 살면서 무작정 상경을 토해내는 서울역 앞, 불일짐을 무작정 기다리는 지객꾼, 딱새요 구두통을 길거리에 받쳐놓고 쉽지 않은 구두 손님을 기다리는 구두닦기. 그러다 공친 걸음으로 서울역 앞 양동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따라지 급식소에서 부풀 대로 부푼 국수 한 그릇에 하루 끼니를 의탁하고 다시 지친 걸음으로 발길을 돌리던 그때, 마치 구원의 종소리처럼 서울이 살아있다고 외치는 듯 거리를 휘돌아다니는 전차 소리가 그나마 한순간의 위안이었습니다. 19세기가 끝나가던 1899년 모습을 보인 서울의 전차는 일제와 해방, 그리고 6.25, 4.19, 5.16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울분과 탄식, 체념을 말없이 새겨주었던 발이었습니다. 차장으로 불리던 전차 운전사가 오른발로 동그란 기적단추를 누르면 가로질러 오던 우마차가 놀라 달아나고, 전찻길에 모슬로와 지남철 만들던 아이나 사기그릇 조각을 놓아 연줄에 먹일 사금파리를 만들려던 아이들이 차장 아저씨에게 붙들릴라 주랭랑을 놓기도 했습니다. 원효로에서 효자동, 도남동에서 마포, 청량리에서 서대문. 이원 50전 하던 전차표가 없어 하굣길은 걷기가 예사였지만 내릴 때 표를 내는 것을 틈타거나 밧줄로 묶인 전차 도르래가 전깃줄에서 탈선한 틈을 타 전차문이 열리면 후다닥 뺑소니도 쳤고, 그러다 세종로에라도 발길이 닿으면 거기에는 언제나 구경거리가 많았습니다. 서울의 모든 구경거리는 세종로에 몰려 있었습니다. 지금 태평로의 코리아나 호텔 맞은편, 그때는 중부소방서 막루가 있었고, 그 옆터에는 국군의 날이다, 경찰의 날이다 하면은 언제나 사열대가 마련돼 행사의 중심이 돼 있었는데, 차량 대수가 전국적으로 15,000대를 넘지 못하던 1954년, 40년 전 지금 자동차 600만 대의 400분의 1밖에 안 되던 그때, 손수레와 우마차, 자전거, 전차, 자동차가 엉켜다니던 시절,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불구자를 만든다. 시쳇말로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뜻의 표어를 내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은 작은 서울 살던 때나 큰 서울 살던 때나 교통 난리는 변함없음을 씁쓸히 느끼게 합니다. 전차 소리 때문은 아니지만 서울이 살아나고 이윽고 서울 사람들도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민주당 정권의 장면 총리가 집무실로 쓸 정도로 특급 호텔이었던 반도 호텔이나 그 옆에 뉴코리아 호텔이 사라지거나 급수를 낮춰야만 할 정도로 빌딩들이 껑충 올라가고, 당시 중부소방서 막루가 사유에 가려 막루 역할을 못할 정도가 됐을 때쯤에는 서울은 사람과 거리를 급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서울은 속도가 느리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전차를 애물단지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11월 드디어 전차는 서울로부터 교통방해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꼭 70년의 생을 마감합니다. 동대문 옆 한국전력 건물의 전차 집차소에서 터져나온 그날 쇠울림 곡소리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전차를 대신한 서울 사람들의 발은 버스였습니다. 지금도 짐짝이니 만원이니 하는 머릿말이 떨어지지 않는 버스는 그래도 요즘은 냉난방 좌석 버스니 전용 차선이니 해서 좀 나은 편이지만은 버스 앞뒷문에 억센 남자 차장이 차체를 두드리며 내지르는 오라이 소리에 밀어넣는 대로 실려가던 그때 통학길은 신촌 노타리를 돌면서야 골패 출임처럼 공간이 생기곤 했습니다. 버스에 남자 차장이 여자 안내양으로 바뀐 것이 60년대 중반.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는 남학생, 여학생의 풋기 어린 시선들이 오갔고 앳된 여차장에게 연정을 품었던 총각들이 끙끙 앓기도 하고 더러는 공짜 버스를 타기도 하는 사연도 심심찮게 벌어지곤 했습니다. 드럼통을 펴고 녹슨 대포알을 녹여 만들어내던 50년대 말 버스는 트럭을 개조하면 25인승 대형 버스가 됐고 3쿼터를 고치면 9인승 머리를 숙이고 타야 했던 합승 버스가 됐습니다. 설렁탕 특제, 우등 고속버스 등 어느 시대건 같은 종류는 언젠가는 특제와 보통제로 갈리게 마련입니다마는 1956년 관광버스가 첫 선을 보였을 때 버스 안에 라디오를 갖춰놨다며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이 관광버스는 라디오 확성기, 난방장치 등을 완비하고 앞으로 명승보득을 안내하는 서비스걸로 중장돼서 유람객들에게 제공돼서 의화백득의 이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55년 당시 운전면허 시험 광경입니다. 재생 차량이 늘고 국산차가 태동할 그 무렵이어서 운전사가 되기를 원하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던 그때 막대로 세워놓은 S자, T자 코스를 지뢰밭 병사처럼 조심조심 피해가는 시험은 전자 감응장치를 한 요즘 면허시험보다 훨씬 힘들어 보입니다. 피고 두들기고 해서 맞춘 재생 차량들의 차량 검사 모습은 이런저런 규정 때문에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마치 기차 바퀴가 탈이 없는지를 망치로 두들겨 알아내듯 망치보다 작은 마치로 차 밑둥을 두들기는 검사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우리들 키가 지금보다 작았던지 차체 높이를 180cm로 할 것인지 돈이 덜 들게 170cm로 할 것인지를 놓고 업자와 당국이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원조 물품과 불화받은 군용품밖에 없던 시절이 빚어낸 판화 같은 소묘입니다. 60년대가 저물 때까지 서울 중심가의 차량 제한 속도는 25km, 변두리는 35km였습니다. 시속 40km나 달렸는지 경찰 오토바이가 과속했다며 한 차를 세웁니다. 이 차가 바로 시발 택시입니다. 첫 국산차라 해서 시발로 붙여진 이 차는 국산차 1호로 기록돼 있지만 미군 찝차를 개조해 만든 반쪽짜리 국산입니다. 1955년에 첫 모습을 내민 시발은 60년대 중반 새나라 차에 밀려 사라질 때까지 세단형 모습도 선보이면서 40년 후 자동차 600만 시대를 예고합니다. 도나무통을 잘라가지고서 이제 그 도나무통 그 철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차에다 붙여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걸 편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기계가 없는 데다. 그 도나무통을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충 걸 패가지고 밤에 큰 길가에다 갖다가 그걸 엎어놔요. 예? 뭐 뚝배비 모양으로 쭉 엎어놔요. 그러면 군인집 저 제무시가 댕기는 거예요. 이건. 막 그걸로 댕기는 거예요. 막. 그게 패주는 거예요. 이제. 예? 아침에 나가면 그저 어느 정도 패졌어. 그래서 퍽 효과를 얻지. 그래 갔다가서는 또 잘라가지고 그걸 망치질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차에다 붙이고 그렇게 해요.
1963년이니까 지금 아마 첫 손자 손녀를 봤을 50대 부부들의 신혼시절 얘기입니다마는 좀 있다 하는 집이어야 온양이다 유성이다 해운대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그도저도 안 되고 못하는 신혼부부들은 광나루 언덕 위에 문을 연 워커힐 호텔 구경으로 신혼여행을 대신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각진 시발보다는 유선형 새나라 차를 타고 워커힐 주변을 드라이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워커힐 개관쇼에는 암스트롱 공연이 있어서 그해 워커힐 신혼들은 새나라 차와 함께 암스트롱의 트럼핏 기억이 각인돼 있을 겁니다. 국산차 1호 시바를 케어시킨 새나라차. 5.16 이듬해인 1962년 100% 일제 수입차인 새나라차가 면세 혜택 덕으로 등장했으나 이내 4대 의혹 사건에 휘말려 당시 군사정권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동도 잠깐. 날렵한 겉모습과 재생차에 비할 수 없는 뛰어난 성능으로 새나라차는 인기를 더해갔습니다.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요즘 유행한다는 어느 유행가 가사 마냥 그때 좀 산다는 사람들에게는 탈 것이 그랬다면 바닥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기다리는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52%에 머물던 60년대 초반 돈만큼 귀했던 물 때문에 온 가족이 매달려야 했던 급수차. 무엇 쓰레기 버릴 게 그렇게 많을 것도 없었지만 적은 쓰레기조차 가둘 터가 없어 종소리를 쫓아가던 청소차. 먼지 풀풀이는 신장로만 적시고 그 먼지를 대신 뒤집어 쓰게 한 살수차. 그 살수차, 청소차, 급수차 그리고 소방차까지 모두가 군에서 불화받은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DDT를 뿌리고 다녔던 방역차는 3쿼터였고 영화를 돌려주던 영사차도 개조한 트럭이었으며 마라톤 선수를 따라가던 집차와 트럭도 군용이었습니다. 경찰차도 국방색을 흰색으로 덧칠한 군용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경찰차를 백차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폐허, 풀떼죽과 룸펜, 전당포와 공마단 혹은 보릿고개. 그 어느 것 하나 추모할 것 없던 1950년대. 그 단어들은 여전히 60년대로 빠짐없이 승계돼 갑니다. 그 50년대 끝자락 1958년 전쟁 때 폭파된 한강 인도교가 복구돼 개통되고 지금의 동대문 야구장이 개장돼 더러는 조금의 여유를 느끼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 전국에 번져나간 뇌염으로 아이들 635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고 지금은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 간디스토마로 삼남지방에서만 100만 명이 앓고 있을 그때 당시 문교부가 발표한 승용차 통학금지령은 그때에도 도시와 농촌, 부자와 가난한 자 그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었구나라는 절감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새로 만들었다는 이름의 신장로. 시골의 20리, 30리 신장로길은 장보러 걸어가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나들이길이었습니다. 키만한 함지박과 동이들을 이고 가난이 만든 그 무거운 짐들에 짓눌려 걷는 우리 어머니들의 키는 그만큼 작아졌고 찻상 몇 푼 아까워 걷는 그 오랜 걸음으로 해 우리 어머니들은 쉬 노파가 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먼지 풀풀 이는 신장로보다 철뚝길을 더 좋아했습니다. 지름길인데다 기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큰 곳으로 자신의 꿈을 실어줄 것 같은 기차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걸어보곤 했던 기차.
보릿고개의 가난이 계절을 불구하고 한 해 내내 떠나지 않던 그때 외갓집 외삼촌이라는 말은 어머니 친정 가난으로 이어지는 연상으로 해서 늘 우물한 단조로 우리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 외갓집에서 들은 네 위로 셋이 있었고 네 동생들 사이에 둘을 잃었지라는 얘기는 지금 중년기의 남자들 기억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2남 6녀 3남 8녀. 어쩔 수 없었던 그 다선시대에 선택된 듯 살아남은 아이들도 그러나 모두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장남들 혹 깬 집의 여식들은 기차로 대처의 학교에 통학을 합니다. 통학열차. 정읍에서 이리로, 나주에서 광주로, 삼천포에서 진주로, 수원에서 서울로. 새벽 통학열차는 목이 쉬어가며 오갔습니다. 열차야 오늘도 무사히. 기차 몸통에 낙서를 해대며 개구장이 통학생들은 탑승구 따로 없이 창문을 오르내렸으며 뻐끔 담배질을 배운 것도 바로 통학열차였습니다. 디젤 기관차가 나오기 전 증기 기관차가 객차를 끌 때여서 교복 흰 칼라에 숯검댕이 묻을까봐 삼복더위에 창문을 닫게 하던 갈래머리들. 그 당시 기차 보면 유리창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연탄 뭐 연기 이런 것들이 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 막 석탄 냄새가 막 매크하게 나고 말이죠. 그때 이제 서울역에는 물수건, 일본말로 시벌이라고 하나요? 자, 아침입니다. 물수건 닦고 여러분 출근하세요, 세수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돈 얼마가 잘 안 돼도 증거도 한 뭐 돈 100원 정도 될 겁니다. 또 독서를 하는데요. 뭐 그 좋은 소설, 예를 들면 뭐 박계조의 소설에 뭐 순애보도 있다. 뭐 그 재밌는 연애 소설 비슷한 거, 그다음에 김내성의 청춘국장 뭐 이런 거 소설들 보면은 또 그때 조은파성의 얄개전이라는 재밌는 학원 잡지 연재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소설이지만 표지는 그럴싸하게 뭐 톨스토이 인생론 뭐 어디 갖다 놓고 그걸 보고 그러면서 음미연처고 거기로 그거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은 무슨 책을 보나 하면 그 학생은 뭐 빠이롱 시집인가 그런 거 다 놓으면은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지고. 한겨울 깨진 유리창으로 스며드는 한기를 피해 어쩌다 조개 탄 난로가 있는 객차로 몰려 손을 녹이던 아이들. 기차를 움직일 석탄이 모자라 통학열차는 물론 전국의 철도가 움직일 수 없게 되면 학교 가기를 포기한 채 기차 화부 삽질에 철길로 떨어져 나온 조개탄을 주어 그 겨울을 덮이곤 했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어 대처로 통학하는 아이들에겐 황지선의 통리 신포리 구간이 깔딱고개였습니다. 그 산줄기를 기차도 넘지 못해 로프줄에 끌려 올라가는 기차를 따라 걸어서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서울 아이들이 전찻길에 모슬로와 지남철을 만들듯 시골 아이들은 기차 레일 위에 대못을 놓았고, 그래서 기찻길 옆 옥수수가 잘도 큰다고 노래하는 아이들에게 철길은 빼놓을 수 없는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중반까지 학교마다 역마다 철길에서 장난하지 말라는 포스터가 내걸리곤 했습니다. 꼭두새벽에 나가 오밤중에 돌아오는 하루 너댓 시간 통학길의 시발과 종점인 나룻배. 매일 겪는 일이고 매번 새벽길을 서둘러 나서지만 나루터에 와보면 언제나 먼저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배에 아무리 많이 태워도 7, 8명. 기다리는 사람은 10배나 더 되고 성미 급한 남학생이야 바지를 걷고 물에 뛰어들기라도 하지만 여학생들은 발만 동동거렸습니다.
마음 여린 사공들은 지각한다고 울상짓는 아이들이 안쓰러워 하나만 둘만 그렇게 더 태우다가 기어이 사고를 냈고 그런 다음에야 초라한 다리가 노이곤 했습니다. 1964년의 이 광경. 경기도 동두천 어느 마을에 학교 밴드부까지 동원된 이 축하 행사는 미군들이 놓아준 다리 준공 기념식입니다. 밧줄로 난간을 만든 이 하찮은 간이 현수교이지만 강물이 불면 출석률이 반으로 떨어지곤 했던 마을 학교의 걱정을 덜어준 고마운 다리였습니다. 그 작은 다리 하나 놓을 수 없는 마을에 어른 2원 아이 1원에 업어서 개울을 건너주던 월천꾼이라 하는 낯선 사람들이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1965년) 이때쯤 서울은 인구 350만 명의 만원도시로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버스에 노선 번호가 붙여지기 시작했고 인파라는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6월 초하룻날 밤 10시 종로 보신각에서는 내무장관과 서울시장이 나와 청소년들을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사랑의 종이라 이름 붙여진 타종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오렌지족이다 무슨 족이다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도 괜시리 막차를 놓칠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달려가는 여학생들 뒤로 고인이 된 주선태 씨 같은 배우도 낀 청소년 선도위원들의 행렬도 눈에 띕니다. 서울의 차가 2만 대를 육박해오던 그때 이미 서울은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체감으로 전해져 왔고 그때 이름난 아나운서 전영우 씨가 노랫말을 만든 상쾌한 아침이다 걸어서 가자로 시작되는 걸어서 가자라는 노래가 광화문 내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머리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지금은 고속도로가 주차장이다 해서 법석입니다마는 요즘 야구 경기표를 사려고 야구장 앞에서 밤샘을 하듯 기차표 사려고 밤을 새우는 귀성객들과 개차를 기다리는 인파들을 장대로 정리해야만 하는 고역이 해마다 거듭됐습니다. 쌀뒷밥 깎듯 장대가 지나가는 대로 훈련소 병사들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다 용케 개찰구를 빠져나가면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완행열차. 그 딱딱하던 좌석을 놓칠세라 할머니 아이 할 것 없이 뜀박질을 해야 했던 그때. 언제를 옛날이라고 합니까? 새로운 삶과 그로써 비롯되는 시대의 새 흐름에 뒤처질까 봐 달려오기만 한 우리에게 어제는 늘 옛일이었습니다. 시발차, 전차, 증기기관차 느리고 투박하다고 그렇게 우리 곁에서 사라진 것들과 좋은 날이 되면 삭막하던 서울살이의 고단함을 잠시 가려주곤 하다가 천박하다고 내쫓긴 꽃전차. 그 꽃전차는 어디로 갔습니까?